밤에 혼자 걷는데 갑자기 몸이 오른쪽으로 자꾸 쏠려서 넘어졌다고. 이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손저림은 갑자기 발생해요. 그러면 뇌졸중 자가진단법이 혹시 있어요? 이때 팔이 유지를 못하고 팔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 다음 중 다른 것을 고르세요. 심근경색증, 협심증, 실어증, 뇌전증, 뇌졸중, 고지혈증. 전부 다 질환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전증하고 뇌졸중만 머리 쪽이 질환인 것 같고. 그러면 뇌전증과 뇌졸중 두 개 중에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뇌전증하고 뇌졸증하고 뇌졸중. 왜 근데 뇌졸증으로 알고 있지 저는? 중하고 차이가 나네. 증이랑 중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질병명 중에 중으로 끝나는 유일한 질병 유일하고요?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처음 들었어요, 전 뇌졸중이라는 걸. 아 진짜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페이커님 이야기하다가 각종 손저림, 상지저림, 그래서 상지의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나죠. 당연히 터널증후군, 그리고 주관증후군, 가연관증후군, 손가락 저림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잖아요. 잠깐 정리하자면 손목 터널증후군 여기 정중신경이 눌려서 손바닥 전체가 저리고, 주관증후군 여기 팔꿈치 안쪽에 척골신경이 눌려서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척골 쪽으로 눌리는 게 이제 주관증후군. 가연관증후군은 이 손목 원위부 손바닥 도톰하게 튀어 올라온 이 척골 신경이 여기서 눌려서 여기가 저리면서 독수리 손톱이 되는 게 가연관증후군이었죠. 오늘의 주제는 제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손저림이 주관증후군이나 무슨 상지증후군과 관련이 없고 뇌졸중의 위험 신호일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경미할 때는 손저림이나 발 쪽에 이제 말초 쪽으로 저림이 있으니까 당연히 뇌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정형외과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정형외과 의사가 뇌에 의한 손저림이나 발저림을 모르고 있다면 그쪽으로 협진을 안 보내겠죠. 그러면 병을 키우게 되잖아요. 일단 척추 쪽에 디스크에 의해서 저린 건지, 뇌에 의해서 저린 건지, 상지나 하지의 그런 증후군에 의해서 저린 건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뇌혈관이나 이런 거와 관계, 손저림하고 맞습니다. 관계. 근데 저희가 뇌혈관 장애가 있을 때 하나의 증상으로 손저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절대 가볍게 생각해 주시 않았으면 좋겠고, 이 아침에 특히 온도가 많이 내려간 겨울철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아침에는 추위가 더 오다 보면은 뇌 쪽으로 가는 뇌동맥이 수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라든지 또는 인대라든지 겨울철 아침에 더 수축이 돼요. 그러면 혈관을 더 누르게 되고. 근데 뇌졸중은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다 포함하는 언어가 되겠는데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조직이 괴사하는 게 뇌경색, 혈관이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게 뇌출혈.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손저림으로 뇌졸중을 알 수 있다는 건 뇌경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종 손의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저림 증상은 천천히 조금씩 생겨나는데, 이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손저림은 갑자기 발생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강렬하게 저리고 완전히 남의 살처럼 느낌이 전혀 없어요. 뇌경색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답니다. 그럼 손저림으로 그걸 알 수 있어요? 뇌경색을? 대개는 이제 동반되는 증상이 이제 같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면의 마비, 비대칭성,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은 내려가 있고, 얼굴을 찡그렸을 때의 비대칭 또는 말이 어눌해져요. 그리고 편측 마비, 같은 쪽 하지와 같은 쪽 상지 이쪽에가 같이 저리면서 같이 움직임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리고 또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왜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찌꺼기가 끼면서 동맥이 경화증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완이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풀려서 그러면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제. 됐어, 그만. 그러면 안 되고 빨리 응급실 가서 뭐가 문제인지, 어느 부위에 막혔는지, 또는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건 심각한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가 사라져도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가봐야 된다. 맞아요. 이게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건데, 환자분들 히스토리 체킹할 때 어떤 그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밤에 혼자 걷는데 갑자기 몸이 오른쪽으로 자꾸 쏠려서 넘어졌다고. 이런 뇌경색에 의한 전조 증상이 운동 실조를 또 일으켜요. 뇌경색을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거를 일과성 허혈증이라고 그러는데, 일과성 허혈증 이런 것들이 다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 거라 빨리 응급실 가봐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위급한 건 아니겠지만 동맥경화를 진단 받으셨거나 고위험 질병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뇌졸중은 또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늦으면 후유증이 정말 심해요. 뇌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졸중 자가진단법이 혹시 있어요? 그 전조 증상에서 편마비하고 발음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첫 번째는 편마비는 우선 양측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해서 쭉 뻗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10초 후에 눈을 떠보세요. 이때 팔이 유지를 못하고 팔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뇌경색에 전조 증상? 예. 조금 들어갔는데 이렇게? 저도 좀 돌아갔는데 이게 제가 어제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니까 땡겨요 여기가.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괜찮은 건데 진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얼굴을 한번 찡그려 보실까요? 아우 너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원장님도 한번 찡그려 보세요. 대칭적으로 다 찡그려져 있죠. 근데 이렇게 찡그렸을 때 한쪽 눈은 그대로 떠 있고 여기만 찡그려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쪽은 그냥 그대로 쳐져 있고 여기만 올라가 있고 비대칭성이 왔을 때 안면마비를 의심해 보는 건데 이때도 또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테스트 중에 하나. 발음도 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음. 그래서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체크를 할 때 맘마, 그리고 경구개음을 체크할 때 맘마. 랄라, 연구개음을 체크를 할 때 가가. 그래서 요 맘마, 랄라, 가가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맘마, 랄라, 가가가 잘 안 되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의 영상을 통해 오늘의 주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뭘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의 영상을 꼭 보시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